안녕하세요. 조성태 박사의 생긴 대로 건강톡톡 아나운서 김민영입니다. 발가락에 난 작은 티눈 하나 때문에 온종일 신경이 쓰이고 온몸이 아팠던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별거 아닌 것이라 생각하며 지나칠 수 있는 작은 티눈 하나도 우리 몸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생긴 대로 건강톡톡 오늘 첫 번째 주제로 발 뒤꿈치 통증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역시 많은 분들이 통증을 그냥 참거나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발 뒤꿈치 통증이 주는 신호가 우리 몸의 적신호일 수도 있다는데요. 어떤 얘기인지 조성태 박사님의 강의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조성태 한의학 박사님을 모셔볼까요?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발 뒤꿈치의 통증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발 뒤꿈치의 통증이 잘 안 나타날까요? 그렇지 않아요. 젊은 사람도 발 뒤꿈치 통증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연세만 많은 사람들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발 뒤꿈치가 아파도 원인이 뭔지를 몰라요. 검사해도 안 나오니까. 그리고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치료도 원활치가 않아요. 근데 한의학에서는 발 뒤꿈치를 치료하는 것이 현대의학하고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발 뒤꿈치의 통증을 치료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발 뒤꿈치 통증을 한의학에서는 어떤 관점에서 보는지 보겠습니다. 허리 이하는 혈과 관련된 혈병이 많습니다. 그래서 혈병과 관련되는 것은 산후에 몸조리를 잘 못해서 오는 산후어혈에 의한 통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산후어혈에 의한 통증은 발 뒤꿈치가 아픈데 특징이 낮에보다 밤에 더 아픈 게 특징이고 낮에도 오전보다 오후에 발 뒤꿈치 통증이 심해지는 게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혈병 중에는 혈뇨와 혈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혈뇨와 혈림이라는 것은 같은 혈병입니다만 이것은 소변으로 피가 나오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혈림과 혈뇨는 어떻게 구별하느냐? 혈뇨는 소변으로 피가 나오는데 아프지 않은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은 소변을 봤을 때 소변 색이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근데 검사를 하면 잠혈 현상이라고 해서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발 뒤꿈치 통증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왔는데 여러 가지 증상을 얘기하다가 나는 발 뒤꿈치가 아픈데 도대체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소변 검사를 해보면 잠열 현상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해답을 준 거예요, 환자가. 잠열 현상을 없애주면 바로 발 뒤꿈치의 통증이 없어집니다. 이번에는 혈림인데요. 혈림은 소변으로 피가 나오면서 소변 볼 때 소변으로 피가 섞여 나오면서 아파요. 요도 끝이 아파요. 못 견디게 아파요. 어떤 사람은 속초에서 오는 환자인데 그때는 비행기가 다닐 때 속초에 비행기, 지금 비행기 없잖아요. 비행기에 오강을 놓고 앉아서 왔다는 거예요. 너무 소변이 자주 마렵고 소변 볼 때 너무나 아프고 진저리가 쳐져서 그런데 그것을 혈림이라고 하는데 이 혈림을 치료해 주면 바로 또 발 뒤꿈치의 통증이
치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정 부족. 발 뒤꿈치는 콩팥과 연관되기도 하고 비장과 연관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특히 발가락 쪽보다 발 뒤꿈치 쪽은 더 근본입니다. 근본이라는 것은 더 신정과 연관된다. 신장의 정과 연관된다. 신장의 정이 부족해지면 발 뒤꿈치가 아파지는 거예요. 신장의 정이 어떻게 하면 부족해지느냐? 오래 서 있는 직업이라든지 무거운 걸 많이 드는 직업이라든지 땀을 뻘뻘 흘리고 나서 바로 땀이 다 식지 않은데 목욕을 하거나 이러면 신정이 많이 손상됩니다. 또 성생활을 무리하게 했거나 자기 능력에 벗어나게. 또 여름에는 신정이 가장 약해지는 시기인데 그때 성생활을 좀 삼가해야 되는데 그때 성생활을 무리하게 했다든지 신정이 고갈되게 돼 있어요. 난시인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신정이 부족해지기가 쉬운 사람이에요. 좌우 시력이 다르고 한쪽이 난시거나 이런 사람들이요. 또 간신이 부족하다는 것은 요 하관이 쪽 빠진 사람이에요. 이렇게 들어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간하고 콩팥 기운이 약해지는데 특히 신정이 부족되기 쉬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정이 부족돼서 발 뒤꿈치가 아파지는 거예요. 관골이 나오고 뼈가 광대뼈가 나오고 뼈가 굵은 사람들은 신정이 부족되기 쉬워요. 왜? 그런 사람들은 일을 보고 못 참아요. 일복이 많아요. 그래서 신정이 부족해도 바로 발 뒤꿈치에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발 뒤꿈치는 비위와 연관됩니다. 발 뒤꿈치가 아까는 콩팥과 연관된다 그랬죠? 이번에는 비위와 연관됩니다. 소화기 계통하고 연관돼요. 그래서 입술이 두툼한 사람, 얼굴이 둥글럽적하면서 얼굴이 누런 사람들이 바로 비위의 운행장애가 나타나서 오는 발 뒤꿈치 통증이 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발 뒤꿈치 통증의 한의학적인 치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요산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출산 후 산후 허로증을 치료해서 발 뒤꿈치의 통증을 없애주는 겁니다. 또 군기조혈압은 출산과 유산 후에 자궁의 어혈을 없애줌으로써 발 뒤꿈치의 통증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신기와는 간하고 콩팥 기운이 약해서 오는 발 뒤꿈치의 통증을 치료해주고 독활기생탕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신기환과 독활기생탕의 차이는 독활기생탕은 발이 시린 게 특징입니다. 신정이 부족해지면 이게 심화가 되면 발 뒤꿈치에 시림 증상이 나타나고 그거와 더불어서 발 뒤꿈치에 통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육미지왕탕은 신정 보호해서 통증을 치료하고요. 보비탕은 비위 기능을 좋게 해주는 거예요. 삼칠건비탕은 역시 비위 기능을 좋게 해주는데 특히 얼굴이 누르면서 둥글럽적하고 얼굴에 잡티가 많은 사람들은 비위의 운행작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발 뒤꿈치가 아프다 그러면 삼출건비탕으로서 비위 기능을 운행시켜주면 발 뒤꿈치의 통증이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발 뒤꿈치 통증은 간단한 것 같은데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발 뒤꿈치가 통증이 왔는가를 한의학적으로 찾아서 한의학적인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내면 발 뒤꿈치의 통증이 한의학적으로 잘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순서로 발 뒤꿈치 통증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있습니다.
사실 발 뒤꿈치가 아픈 거 그냥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넘기기가 쉬운데요. 우리 몸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꼭 치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박사님, 어떤 치료 사례가 있었죠?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발 뒤꿈치 통증 한 가지만 생각해 보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러나 발 뒤꿈치가 아프다는 것은 사실은 심각한 병입니다. 왜 그러냐면 수족은 성체의 근본이기 때문에 발 뒤꿈치가 아픈 것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되고 전신 건강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발 뒤꿈치가 아파서 내원한 여성은 52세 여성인데 얼굴이 갸름하게 미인형으로 생겼고 피부색은 푸른색을 띠었으면서 코가 오똑하고 크게 생긴 사람입니다. 얼굴이 갸름하게 미인형으로 혈과형으로 생겼다는 것은 바로 혈과 관련돼서 병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더군다나 코가 오똑하게 생겼다는 것은 한의학적으로 볼 때 화입니다. 돌출형이죠. 돌출형이라는 것은 화에 의해서 여러 가지 병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굴이 푸르다는 것도 혈과 관련돼서 병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여러 가지 불편함을 호소했는데 그 불편함 중에서 혈뇨가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발뒤꿈치 아픈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전신의 증상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혈뇨가 있다는 것을 발견해낸 겁니다. 혈뇨가 있다는 것은 혈과 화가, 혈허와 화가 함께하는 체질에 잘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 여성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그래서 사물탕 감이방을 투여했는데 발 뒤꿈치에 오래된 통증이 많이 개선되었으면서 여러 가지 전신의 건강들이 좋아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더군다나 푸른색을 띠었기 때문에 감이 사물탕이 상당히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박사님, 혈뇨라고 하면 소변에서 피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혈뇨 현상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혈뇨는 이제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소변으로 피가 나오는데 통증이 있는 경우와 통증이 없는 경우로 나누어 생각을 해야 됩니다. 통증이 있는 경우는 혈림이라고 합니다. 소변에 피가 나오고 그런데도 소변 볼 때 불편함은 없는 경우 또는 검사상에 잠열 현상이 있다고 나오는 경우는 바로 요혈입니다. 그래서 혈뇨와 혈림은 분명히 구별을 해야 됩니다. 이 환자는 오줌 소태가 10년 전부터 심했다고 했습니다. 10년 동안을 오줌 소태가 있다가 없다 이랬는데 이게 잘 치료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가보면 염증이 있다고 그러고 또 치료는 안 되고 그래서 큰 곳에 가라고 그래서 사실은 큰 곳에 가지 않고 한방 치료를 위해서 내원을 한 것입니다. 소변 시에 통증이 있고 검사상에 혈이 보여서 혈림으로 보고 혈이 새는 현상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소변에 염증이 자꾸 나타났던 것이고 피가 새는 현상이 나타나면 한의학에서는 그것을 우선적으로 치료해 줘야 된다는 그런 한의학의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선 치료하기 위해서 사물탕에 황련 해독탕을 합방해서 투여를 한 것입니다. 네, 이 환자분은 발 뒤꿈치 통증과 혈림이라는 증상이 있었는데요. 이거 외에 또 불편하다고 호소하시는 증상이 있었나요? 네, 혈림이 있고 발뒤꿈치 통증이 있는 사람들은 전신에 여러 가지 증상이 안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현상들은 전신적인 건강 상태와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우측 서해부, 즉 고관절 쪽이 아프다고 그랬고 발이 무거운 것이 오래됐고 그래서
앞바다리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특히 여름이 되면 발에서 열이 나고 발이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듯한 이런 현상도 있다고 했습니다. 밤에 누우면 다리가 저려서 임시로 양약을 먹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밤에 다리가 저린 것은 혈병입니다. 그래서 사물탕 가미방을 선방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네, 이 환자분은 발 뒤꿈치 통증 말고도 다리 부분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났는데요. 또 다른 증상도 있었나요? 네, 이분은 생리통이 심했고 갈색의 또는 흰색의 냉이 나왔고 생식기 뾰루지가 자주 나왔으며 성생활 이후에 이런 것들이 자꾸 재발을 한다고 했습니다. 건조한 게 심하고 얼굴도 건조하고 멍이 잘 들고 꼬리뼈도 아프다고 했습니다. 머리가 탈모도 자주 되면서 새치도 많고 손톱이 얇지만 부러지진 않는다고 했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되고 더부룩하면서 체중도 많이 늘었다고 했습니다. 작은 근종도 있고 여기서 냉의 색깔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라는 것, 멍이 잘 든다는 것, 손톱이 얇고 건조하다는 이런 모든 증상들은 혈이 허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고 사물탕에 황련해독탕을 합방한 이런 처방을 선방한 것입니다. 네, 이분 역시 증상이 아주 다양한데요. 정말 많이 불편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치료를 해주셨을까요? 네, 바로 생긴 모습과 나타난 증상으로 보아서 혈림이라고 판단되었고 발뒤꿈치 통증도 혈림과 연관됐다고 판단되어서 사물탕에 황련해독탕을 합방에 투여했는데 혈림 증상도 좋아졌고 그다음에 발뒤꿈치의 통증도 많이 개선되어서 요즘은 걸을 때 불편함이 훨씬 적어졌고 앞바다리도 할 수가 있고 밤에 다리가 아픈 이러한 현상도 많이 좋아졌다고 하면서 너무나 기뻐한 적이 있습니다. 네, 오늘 박사님의 설명을 듣고 나니까 발 뒤꿈치 통증, 그냥 예사로 넘길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나 같은 증상을 앓고 계시다면요, 한의원에 방문을 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두 번째 주제는 노인성 변비입니다. 변비면 변비지 왜 노인성이라고 그랬느냐? 노인성 변비는 여성 변비와 어린애들 변비와 다릅니다. 노인성 변비는 같이 취급하면 안 됩니다. 변비도 한의학에서는 아주 여러 가지로 나누는데 기체에 의한 변비, 스트레스에 의한 변비죠. 혈조 변비, 혈조 변비는 건 너무 삐쩍 말라서 오는 변비. 몸에 살이 하나도 없고 엉덩이도 살이 없으면서 뼈가 위주인데 코가 오똑하고 이렇게 생긴 사람들은 혈조 변비가 와요. 노인성 변비는 다릅니다. 같이 취급해서 노인성 변비를 치료하려고 그러면 좋지 않아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왜 그러냐? 연세가 많은 분들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한의학에는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대소변에 이상이 있을 때는 그것을 우선적으로 치료해 줘야 된다. 이거는 의사에 있는 내용이지만 일반인들도 다 알아야 됩니다. 대변에 문제가 있을 때 변비라든지 시원치 않다든지 설사를 자꾸 한다든지 이러면 그걸 우선적으로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전신의 다른 증상들이 다 좋아진다는 거예요. 소변의 또 이상, 대변과 소변은 대개 같이 나타납니다. 이상이. 그래서 소변에 이상이 있을 때는 그 원인이 어디서 왔는지 따져서 원인 치료를 해주면 대변도 좋아지면서 전신 건강도 좋아지고 소변도 좋아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에 있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의사에 보면 대변과 소변의 이상은 그것을 우선적으로 봐줘야 된다. 특히 연세가 많은 분들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은 오장육부의 건강 상태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인과 젊은 사람의 변비의 차이점은 노인성 변비는 젊은 사람의 변비와 전혀 다릅니다. 한의사에 보면 노인이 변비가 생기는 것은 진액이 고갈돼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진액이 고갈되니까 피부가 건조해져요. 피부가 거칠거칠해요. 피부에 뭐가 자꾸 생겨요. 머리털이 빠져요. 머리가 하얘져요. 입이 말라요. 눈에 안구 건조증이 있어요. 소변이 시원하지가 않아요. 소변 마렵다면 급해요. 대변이 잘 안 나와요. 판에도 안 돼요. 이것은 진액이 고갈돼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노인의 변비를 고쳐주면 진액이 충만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장기들이 원활하게 잘 작동되어서 전신의 건강 상태가 다 좋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과 젊은 사람의 변비는 전혀 다르게 취급을 해야 된다. 노인의 변비는 절대로 설사약을 써서 임시로 치료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말하자면 진액이 고갈돼서 장이 원활하게 작동을 못해서 오는 현상인데 그걸 억지로 설사를 시키면 위기가 손상된다고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위기가 손상되면 한 번 손상되면 회복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노인성 변비는 문제가 큰 게 정신과도 연관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진액이 고갈되는데 장기에만 고갈될까요? 뇌수 골수에도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골다공증, 퇴행성 관절염, 오십견 이런 것들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뇌수 골수가 부족한데 뇌수가 부족해지면 정신적으로 자꾸 깜빡깜빡 하다가 이를 방치해두면 치매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인성 변비는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어떤 할머니께서 내원하셨는데 따님이 모시고 왔어요. 그런데 본인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정신이 깜빡깜빡해서 어디 한번 간데도 또 못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같이 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얼굴에 검은 반점, 팔에 검은 반점들이 많고 대변 변비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변비를 풀어주는, 진액을 쳐서 변비를 풀어주는 이 약을 썼더니 한 달 후에 혼자 왔어요. 혼자 오셨어요. 어떻게 왔느냐 그랬더니 요새는 잘 찾아다녀요. 이래. 진액이 충만된 거죠. 물론 완벽하게 한 달 가지고 좋아질 수는 없죠. 그러나 혼자 왔더라고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랬는데 혼자 잘 되네요. 이러더라고요. 치매 현상뿐만 아니라 온갖 질환들이 동반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성 변비는 우선적으로 치료를 해줘야 돼요. 노인성 변비의 원인은 가장 큰 것은 진액의 고갈입니다. 진액이 고갈이 장에만 나타날까요? 전신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퇴행성으로 무릎이 아파서 무릎에 소리가 나서 뻑뻑거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양명형의 조금, 말하자면 노인성 변비도 양명형으로 생긴 사람이 왔으면 좀 다르게 치료를 해야 된다. 양명형은
얼굴이 둥글럽적하고 두상이 크고 볼따귀가 크고 입술이 두툼하고 눈딱부리가 크고 가슴이 유방 가슴이 크고 배꼬리가 나오고 그런데 다리는 가늘고 이런 사람들은 양명형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노인성 변비가 오는 것은 양명 조금에서 오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욕심이 많아서 내 욕심대로 안 돼서 항상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스스로 자신을 볶아. 그러니까 진액을 말리는 거야. 피가 마르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일할 때도 아주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양명 조금에 의해서 노인성 변비가 와요. 그럴 때는 치료가 달라야 돼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 화에 의해서 진액을 말려서 노인성 변비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노인성 변비 치료는 진액이 부족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진액을 보충해주는 치료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진액이 고갈되면 뇌수나 골수도 고갈되기 때문에 바로 치매의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진액을 쳐주는 치료를 하면 골수 뇌수가 좋아져서 치매도 어느 정도는 예방되고 치료에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성 변비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스트레스에서 오는 경우도 있고 양명 조금에서 오는 경우도 있고 진액이 고갈돼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가장 많은 것이 진액이 고갈돼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노인의 변비는 진액이 고갈돼서 오는, 그래서 장이 제 역할을 못해서 오는 변비이기 때문에 설사시키는 약을 써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한의학적으로 진액을 쳐주는 치료를 하면 노인성 변비가 한의학적으로 잘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강의 노인성 변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나이에 따른 변비도 그 원인에 차이가 있다는 거 저는 강의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치료 사례를 통해서 더 깊이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치료 사례 소개해 주시죠. 네, 노인들의 변비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젊은 사람들의 변비와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노인이라는 것은 대개 여성의 경우에는 77이 49 생리 끝난 이후에 노쇠 현상이 급격히 진행되면서 변비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여성은 10년 전서부터 변비가 심하다는 63세의 여성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변비가 너무 심해서 그때그때 약을 복용하면서 지내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약도 효과가 없어서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항상 항문이 불편하고 기분 나쁘게 아프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수도가 막혔는데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리고 진액이 고갈되어 가는 현상이므로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이 동반되어 나타났을 것입니다. 연세가 많은 분들은 대변이 변비가 바로 진액이 고갈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전신적인 증상들이 동시에 여러 가지 나타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삶의 질이 참 많이 떨어졌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또 다른 증상도 있었을까요? 10년 전부터 변비가 심한 것 이외에도 두 무릎에 힘이 없어서 꺾인다고 했습니다.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똑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도 자꾸 꺾여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어디에 쓰러질까 봐 너무 무섭다는 겁니다. 63세뿐이 안 됐는데 이런 아주 노쇠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너무 괴롭다고 했습니다. 더 괴로운 것은 대변 소통이 안 돼서 도끼가 빠져나가지 못해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다리에 힘이 없어서 자꾸 꺾이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대변 소통이 안 되면 다리가 아파진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떤 네. 원리가 숨어 있나요? 네. 한의서에 의하면 종문에 가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허리, 다리가 아파질 때 변비가 동반되면 대변을 우선적으로 소통시켜 주어야 허리, 다리가 좋아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변을 소통시켜서 독기를 빼주면 혈기가 충만되기 때문에 허리, 다리의 아픈 증상, 불편한 증상이 좋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여성도 마찬가지로 대변 소통이 안 되니까 혈기가 부족해져서 다리에 힘이 없고 다리 꺾이는 현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변비가 되는 것은 음혈이 부족한 이유도 있는데 음혈을 돋구는 것은 바로 허리, 다리에 힘을 준다는 이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임상에서도 이런 이론을 적용해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효과가 나는 경우를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이 환자도 음혈이 부족해서 변비가 되어 고생을 했고 다리에 힘이 없어서 꺾이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네, 한의학 이론이 참 신기합니다. 이분은 또 다른 증상도 있으셨다면서요? 네, 다리에 힘만 없는 것이 아니라 전신에 기운도 없고 건망증도 심하면서 배가 냉하고 목에 가래가 항상 끼고 팔다리 살이 아프면서 손이 떨리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현대의학에서는 파킨슨씨 병이 진행되고 있다고 이러한 얘기를 들을 정도로 심각한 그런 환자였습니다. 치료는 어떻게 해주셨나요? 네, 감이 순기환으로 진액을 보충해 주니 장이 윤택해지고 또 뇌수가 채워지고 해서 변비도 좋아지면서 건망증도 많이 좋아졌고 여러 가지 다른 증상들, 손이 떨린다든지 팔다리에 살이 아프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환자가 만족할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네,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가 아주 좋았네요. 감이 순기환, 그렇게 좋은 한약인가요? 감이 순기환이라는 것은 한의사에 의하면 노인들에게 진액을 보충해 주어서 변비를 풀리게 해주는 그러한 약이 되겠습니다. 대개 변비가 있으면 대변을 소통시키는 것을 써서 설사시키는데 이렇게 되면 위기가 손상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절대로 안 되죠. 그래서 진액을 보충해 주어서 장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약이 바로 감이 순기환이 되겠습니다. 저절로 대변이 순하게 나오게 하는 이런 것이죠. 이 환자는 진액이 고갈되어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났으며 팔다리에 힘이 없고 이러기 때문에 파킨슨씨병 진단도 받았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노인이 변비가 생기면 진액이 고갈되어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뇌수도 고갈되어서 정신건강도 나빠져서 치매 현상도 빨리 올 수가 있고 건망증 같은 것도 같은 차원에서 생각해서 치료를 해야 할 것입니다. 네, 노인분들이 진액이 고갈되면 변비 말고도 또 다른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겠어요. 그렇습니다. 입마름 증상, 안구건조증, 관절의 통증, 피부 건조로 인한 피부 가려움, 탈모, 건망증, 치매 현상, 수족 냉증,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변비가 생기면 진액을 쳐서 저절로 대변이 소통되도록 해서 오장육부가 조화를 이루면 전신의 건강 상태가 좋아지면서 불편한 증상들이 다 좋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노인성 변비 역시 제대로 된 진단과 또 처방이 들어가야 할 텐데요. 혹시나 변비 때문에 무척 고생을 하고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보기로 한 번 더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순서는 조성태 박사의 백세 건강 한방톡톡 시간입니다. 팔팔한 백세 건강을 위해서 박사님만의 특별한 건강 비법도 전해드리고 여러분의 건강 고민도 함께 풀어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시청자의 건강 고민 도착해 있습니다. 오늘은 평택에서 오은정 님이 질문을 해주셨네요. 박사님, 저는 올해 75세이신 친정엄마 건강 문제로 상담을 드립니다. 늘 꼿꼿하시고 단정하신 분이라 딸인 저한테밖에 이야기를 못하시고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친정엄마의 고민은요, 방귀를 뀌면 조금씩 변이 함께 나온다고 합니다. 깔끔하신 분인데 어지간히 스트레스를 받으실 것 같아 걱정이 되네요. 방귀와 함께 변도 나오는 거 혹시 병인가요? 그리고 연세가 있으신데 치료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75세이신 어머니를 대신해서 따님분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박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참으로 곤란한 얘기죠. 연세가 드시면 항문에 힘이 없어지기 때문에 좋은 자리, 얌전해야 될 자리 가서 방구가 나와서 연세가 많은 분들이 안 가려고 그러는 경우도 많아요. 사위 앞에서 방구를 낍니다. 그런데 미안해 하면서도 어쩔 수가 없다고 미안하다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근데요, 대변이 이렇게 나오는 현상, 또 소변이 저리는 현상, 대소변 문제는 사실 굉장히 노인들한테는 문제가 심각하죠. 변이 잘 안 나와도 문제고, 또 소변이 마려운데 가서 누워도 잘 안 나오는 경우도 문제죠. 이런 경우도 한의학적으로 그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면 잘 치료가 됩니다. 지금 얘기는 방귀를 뀌면 대변이 조금 나온다. 제가 이런 경우도 봤습니다. 100m만 걸으면 대변이 나와서, 근데 나온 줄도 몰랐는데 찝찝해서 이렇게 보면 나와 있다는 거예요. 100m만 걸으면. 근데 연세가 76세예요. 마찬가지 경우입니다. 대개 연세가 들면서 몸집이 있고 통실통실하게 이렇게 생긴 사람들이 기가 부족돼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계절적으로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여름철이 가장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지금 친정엄마는 꼿꼿하고 단정하다고 그랬어요. 그거 보면 그렇게 살이 찐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아마도 코가 크고 길 겁니다. 그러면 장에 힘이 없어서 젊었을 때는 잘 참는데 연세가 드시면 잘 못 참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코가 그렇게 생기면 대개 배가 차고 냉하기 때문에, 차고 냉하다는 것은 작동을 제대로 못하고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절도를 맺어야 되는데 절도를 못 맺는 겁니다. 말하자면 방구만 나오고 대변이 안 나와야 되는데 절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대변 자리라는 것도 또 있습니다. 이 대변 자리는 기가 부족돼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대개 대변 자리 현상이 나타난 사람은 얼굴에서 땀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피부가 하얗고요. 그래서 어떤 원인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를 찾아내서 한의학적으로 치료를 하면 얼마든지 잘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도움이 되는 차가 있습니다. 어떤 차가 도움이 되냐면 인삼 또는 홍삼에다가 꿀을 타서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인삼차나 홍삼차에다 꿀을 타는 거예요. 또 개겔 운동이라고 해서 항문을 조이는 운동을 제가 가르쳐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항문 조이기 운동을 한 14회 정도를 매일매일 하시면 도움이 되고요. 또 이런 사람일수록 저녁 식사를 가볍게 하고 식후에는 반드시 팔다리를 흔들면서 걷고 식사를 천천히 하고
찬 거, 날 거, 센 것을 가능하면 적게 들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여름철에는 찬물을 적게 들어야 되고 여름철에 참외라든지 수박 같은 것도 많이 들지 말고 조금 알맞게 드는 노력을 하면 얼마든지 좋아질 수가 있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사연 주신 오은정님, 오늘 상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나눠주신 조성태 박사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조성태 박사의 생긴 대로 건강톡톡. 오늘은 발 뒤꿈치 통증과 노인성 변비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팔팔한 100세 건강을 위한 여러분의 확실한 선택, 생긴 대로 건강톡톡은요. 다음 주 이 시간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